안녕하십니까. 성공한 플랫폼 독점 기업 발표를 맡은 경상학부 16학번 김별입니다. 저희는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기업을 선택하여 중간 발표에 이어 더욱 깊고 자세한 핵심 역량과 성공 원인 과정을 분석하여 봤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카카오가 어떻게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는지, 비즈니스 모델 구조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선택에 대해 중점으로 조사를 하여봤습니다. 저희는 순서를 서론의 선정 이유, 카카오 역량 분석, 성공 원인 분석 정리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려 합니다. 성공 원인 분석 정리 부분에서는 산업 구조론과 자원 기반 이론 관점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산업 전체 상황 트렌드 변화 분석과 카카오의 내부적인 분석으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정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과 경제 패러다임 진화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온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은 그만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베낄 수 없는 자산으로 진입장벽으로 지니고 있기에 플랫폼 기업은 수학체증 효과를 가지고 있고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카카오톡은 누구도 제칠 수 없는 압도적인 국내 1위 메신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광대역 통신망의 속도 및 보급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의 속도 기능 개편 및 보급에 따라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등 인터넷 관련 모든 부분에서 모바일 비중 성장세가 1위이며 수많은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되어 디지털 경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북, 음반은 디지털 음원, 팩을 꽂는 게임은 모바일 게임 등 디지털 제품들이 많아지고, 그런 추세에 따라 제품이 서비스화되는 프로비스라는 신생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모바일 디지털 경제 분야에 카카오는 외부 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동사화입니다. 브랜드 동사화란 많은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상호를 동사처럼 사용하는 상태를 뜻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검색하다는 구글링하다, 뽀샵하다는 포토샵 어플을 이용하여 사진처럼 고치다처럼 카카오톡은 연락하라는 말을 대신할 정도로 카카오 메신저는 연락 매체로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카오 기업 소개입니다. 카카오는 2006년에 벤처 기업으로 시작해 2010년 3월 18일에 카카오톡을 내놓으며 2011년 12년에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카오는 한국 모바일 메신저 전체 연령 사용자의 94%가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메신저 앱보다 월등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의 국내외 사용자 수는 약 4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카카오 브랜드를 이용해 금융, 쇼핑, 교통, 음악, 게임 등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다각화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이 넘으며, 주력 사업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업,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전자상거래, 캐릭터 디자인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A를 통한 사용자 수 흡수와 여러 다각화로 메신저 외 부가기능 서비스로 압도적인 서비스 혜택 차이로 네트워크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 서비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하트는 저희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서비스일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시작해서 다음, 멜론, 카카오 게임,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등 카카오의 서비스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공 이유 분석 관점으로 보면 이런 요소들이 카카오 내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서 각각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역량 이상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네트워크 효과를 가속화시키고 카카오톡 하나만으로 메신저 국내 점유율 1위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 사업부에도 뛰어드는 기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현재는 4천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도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신규 진입자가 들어올 수 없는 위대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채시나 라인 등 여러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신규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다들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은 처음에 링 요금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와이파이 존의 영역 확대 추세로
데이터로 보내는 것은 곧 무료라는 인식에 엄청난 정보화 시대를 따른 혁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의 핵심 역량은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토 커머스, 오프라인 생활 기반 플랫폼이라고도 불리며 오토 커머스는 온라인을 통해 모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상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네트워크를 선점한 자가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시켜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게 되는 매개형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 추세를 더욱 알아보자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증가되었고 모바일 쇼핑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 서비스와 이 쿠폰이 모바일 쇼핑을 증가시켰습니다. 카카오 오토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맵을 이용한 카카오 대리, 카카오 택시,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헤어샵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맵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T 대리입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여 대리기사를 찾는 정통적인 채널 방식에서 벗어나 어플로 GPS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와 도착지를 적어 기사님 배치를 받는 어플입니다. 카카오 대리는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집니다. 가격 책정 역할을 소비자에게 위임해서 이용자가 가치를 만드는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소비자와의 관계에 큰 특징이 있는데 기업과 소비자 사이 정보 구조의 불균등을 크게 완화시키고 소비자 역시 프로슈머, 참여형 소비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맵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택시입니다. 카카오 대리와 같이 카카오맵을 기반으로 해서 GPS를 이용해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설정하고 택시기사님을 배치받습니다. 카카오 T 앱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예측 맵 제공으로 지역별로 택시기사가 있는 곳에서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기사 1만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평균 소득이 카카오 T로 인해 37.5%가량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 우버를 벤치마킹 것으로 기사와 승객 서로 별점을 부과해서 평가해서 서로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측 다 우수한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카카오 T 앱을 통한 누적 거래액은 10조 원이었으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카카오 T의 누적 운행 건수는 10억 1000만 건을 달성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입니다. 온라인 쇼핑 비중도 연도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 중에서도 모바일 성장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나타나는 롱테일 현상이 수익 모델이 나타납니다. 롱테일 현상이란 잘 팔리지 않는 틈새 상품들의 판매액의 합계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때 잘 팔리는 상품들의 판매 금액 합계보다 높아진 현상을 의미합니다. 카카오 프렌즈입니다.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들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게 편안히 다가오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 귀여운 애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로열티 매출액이 100억 원 정도나 됩니다. 이 정도면은 카카오 그룹 매출 지분 중 8% 정도 차지하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7P 중 피지컬 에비던스, 물리적 증거를 제공하며 카카오 프렌즈 매장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핀테크 사업인데요.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 융합에서 나온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를 매개하는 매개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3법 인법이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공익,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카카오와 네이버가 데이터 3법 최대 수혜자인데요. 카카오는 2천만 명의 이용자를 자사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해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SNS 등과 연결하는 로깅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만큼 국내에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도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경쟁에서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핀테크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톡에 미리 등록해둔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간편 송금, 결제, 청구 가능한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처리 과정이 간편하고 손쉬움과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미리 등록해둔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간편 송금, 결제, 청구 가능한 핀테크 서비스이며 새로운 카드 발급 없이 카드사 구분 없이 20개까지 등록 가능한 모든 카드는 한 개의 비밀번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300만 명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48조 이상 거래 금액의 O2O 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 핀테크 카카오뱅크입니다. 2017년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공인인증서가 불필요하며 IT 분야의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을 사용하며 카카오톡에 계좌가 있다면 송금하는데 5초 이내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 30대 고객 비중이 64%이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최대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입출금 타임, 이체 시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더치페이 개념을 일상화하고 있는 10대, 30대에게 아주 큰 메리트였습니다. 예쁜 카드도 한몫을 하게 됐었는데요. 가장 기존 정통적인 금융 고위 임원들은 금융인데 어떻게 카드가 예쁘다고 금융권을 선택하지? 라고 질문을 던질 만큼 사고방식이 매우 창조적 파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엽고 예쁜 카카오 프렌즈를 바탕으로 카드가 예뻐서 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높은 비중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성공 원인 분석 전략 부분에서 내부 환경을 포함한 산업 구조적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 원인의 정말 중요한 점은 카카오는 정보화 시대가 오며 4차 산업혁명 이름에 걸맞는 플랫폼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공의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수의 강점을 이용해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 수학 체증의 효과로 승작 독식 구조로 가져올 수 있었고 그 강점이 큰 핵심으로 작용하는 부분으로 다각화를 시킨 카카오의 흐름 이해와 선택, 그것이 성공 원인이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3법 인법이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를 끼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데이터 3법 인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입니다.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긴 마이데이터인데, 즉 제3자가 고객이 거래하는 여러 금융사의 계좌 잔액, 결제 내역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무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지금 시대에서 O2O 서비스의 성장은 물론이고 그것의 중요성까지 고객들의 인식에 박히게 되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 3법 입법과 O2O 서비스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수 있는 카카오는 그것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개별화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마이크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 환경을 포함한 자원 기반적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쉽고 간단한 인터페이스입니다. 통신사나 국민은행만 봐도 한 기업이 제공하는 어플 수만 해도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카카오는 인터페이스를 최소화시켜서 이 사용자가 이용하려는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디자인 싱킹적으로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여러 기능들이 서로 연동되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디지털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를 이루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가치가 하나 이상의 가치를 내뿜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산업 시장 내에서 핵심 기술인 커뮤니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 시장 내에서는 다른 메신저는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별화 전략이 가장 큰 전략이자 성공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 분야에 알맞은 조직 구조 및 인사 관리입니다. 카카오의 조직 문화는 사업체가 크지만 구조적인 모습이 아닌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을 통해 유기적, 수평적 구조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내부 마케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적 자원 관리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만족은 곧 직원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만큼 중요하고요. 내부 마케팅을 강조하다 보면 직원의 복지나 만족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와 서비스의 마인드를 높여서 결국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명 특성 부분에서도 경쟁사의 이름과 명백히 구분되는 독특성을 갖고 있으며 쉽게 이해되고 사용되고 회상할 수 있는 기업 용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리해보자면 시기에 맞춰 기술을 초기에 이용한 메신저 사업으로 뛰어든 것이 성공 요인이고, 경쟁 우위는 여러 사업부를 확장하고 M&A를 통한 사용자 흡수와 부가 기능 서비스 제공을 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가속화했고, 가장 큰 경쟁 우위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자 수, 그리고 사용자들에게서 나오는 흔적, 즉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경쟁 우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